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굳건해 보이기만 했던 시진핑 주석의 중국. 근데 요즘 그 내부에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균열의 조짐들이 보인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최고 권력층 내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또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까지 여러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 너머의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시진핑 권력의 정점으로 보였던 사건, 그러니까 20차 당대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후진타오 전 주석이 끌려나가는 장면은 정말 전 세계가 봤고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시 주석이 후진타오 퇴장 시에 혹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로들이 있었는데 한 15명 정도? 이들을 소란죄로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상당히 치밀한 시나리오였던 셈이죠. 사면임을 확정하는 그 자리에서요. 와, 잠재적 반대 세력까지 아예 정리하려 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 계획에 틀어졌다고요. 여기서 배신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인물들이죠. 장 유시아 중앙군사위 부주석하고 또 당시에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던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이 두 사람이 이 계획을 사전에 원로들에게 흘렸다는 분석입니다. 아, 시 주석의 계획을요? 네. 그래서 원로들이 결국 후진타오가 끌려나갈 때 예상과 달리 침묵했고 그래서 시 주석의 그 추가적인 숙청 계획은 무산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천민월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정치북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면서 좀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충신으로 믿었던 인물들의 어떻게 보면 반란인데 이게 시 주석의 권력에 그럼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그 이후에 리커창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요. 절대 권력을 구축하려던 시 주석의 의욕이 오히려 내부의 어떤 균열을 초래하고 그 권력 기반을 흔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유불급인 거죠. 네, 정치 쪽 이야기도 참 흥미로운데 경제 쪽에서도 좀 불안한 신호들이 계속 감지된다고요. 특히 과잉 생산 문제, 이거 심각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경제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등 중국이 막 밀어붙였던 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생산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덤핑이죠. 해외 시장에 싼 값에 물량을 밀어내는. 이러다 보니 우량 기업마저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BYD라고 전기차 선두 기업인데 그 주요 딜러사가 파산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BYD 딜러사 파산이요. 그게 이런 과잉 생산 압박이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재고를 막 밀어내는 압박이 결국 문제를 터트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는 있겠죠. 신질 생산력 이런 새로운 구호도 내세우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기술 혁신 중심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신질 생산력의 핵심인데요. 근데 그 방향 설정하고 실제 성과 사이에는 아직 좀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거대한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약 6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 이분들의 도시 이주 문제, 또 소득 증대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에는 이분들의 다 받아줄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요. 그 6억 년 농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 네, 일각에서는 농민들 소득을 2배로 늘리면 미국 GDP를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억 명의 삶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어떤 구조적인 딜레마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 정치적으로는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경제적으로는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이라는 아주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중국이 정말 뭔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걸까요? 이 현상들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라기보다는 시진핑 체제가 지금 직면한 어떤 복합적인 압박, 그리고 내부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들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고한 절대 권력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도전 가능성이 있고 또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붙는 거죠. 이게 뭐 반드시 체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나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압력 속에서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 특히 우리 같은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내부의 어려움을 혹시 다른 방식으로 외부로 표출하게 될지, 아니면 더 움츠러들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외부적인 변화의 징후는 또 무엇일지,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